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럼 뭐가 좀 부족하신 거죠? 배경 지식이 부족한 거죠. 그러려면 배경 지식을 쌓아야 되는데 문제는 영어 독해에 맨날 나오는 이상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맨날 실험하죠. 맨날 실험하고 맨날 연구하고 새로운 연구자료 계속 내주잖아. 오케이? 그럼 그런 배경 지식을 쌓으려면 뭘 봐야 되겠어요? 그런 거 한글 쪽, 우리나라 한글로 된 거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무슨 실험을 했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다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그렇잖아. 오케이. 그러면 죄송한 얘기지만 영어 어휘와 영어의 배경 지식, 영어 독해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으시려면 어쩔 수 없이 영어 독해를 많이 해주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건 어차피 무한루프로 계속 돌아가는 거긴 합니다만 그래도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요 두 가지 부분들이 제가 맡고 있는 부분들이라. 오케이. 이거는 매주 계속 시험을 보고 거고 이건 그 다음에 계속 분석하면서 특히 좀 어려운 문장들 가지고 이야기를 좀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하나만 다시 어쨌든 처음이니까 자, 영어 문장에서 의미 덩어리는 좀 챙기셔야 되는데 자, 의미 덩어리를 보통 구나 절이라고 부르는데 구나 절이란 말을 쓰면 여러분들 나중에 따로 배우는 문법이랑 좀 헷갈리시기 때문에 그냥 의미 덩어리는 그냥 저만 쓰는 말이에요. 오케이?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제대로 하시려면 의미 덩어리를 꼭 찾으면서 읽으셔야 돼요. 의미 덩어리가 몇 개가 있는 거냐면 5개가 있죠. 뭐가 있냐면 영어 preposition 전치사는 뒤에 뭐가 붙죠? 명사가 붙어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뗄 수가 없잖아. 그래서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름도 있잖아. PP 이렇게 부르잖아. 오케이? 중요한 건 이름 떠나서 어쨌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뗄 수 없는 하나의 덩어리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굳이 품사로 따지면 무슨 역할 하나요? 기본 부사의 역할도 담당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용사의 역할도 담당할 수 있죠. 됐나요? 오케이. 간단히만 봅시다. 그 다음 영어 접속사라는 아이가 있고 주어 동사인데 이때 접속사라는 건 종속 접속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속 접속사는 뒤에 뭘 데리고 나와? 문장을 쭉 데리고 나와서 길게 하나의 클라우즈를 만들죠. 그게 종속절이라고 부르는 거. 문제는 얘도 명사절도 있고 형용사절도 있고 부사절도 있죠.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되는 것도 결국 뭘 만든다? 덩어리를 만드는 거고. 오케이? 좀 더 갈까요? to 다음에 동사 원형 붙는 거 우리가 부정사라고 많이 불러요. 투부정사라고도 부르고. 오케이? 여기서 끝나나요? 아니죠. 뭐대로 나옵니까, 뒤에? 자신의 나름의 목적어나 나름의 보호를 뒤에 데리고 나오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뭔가 플러스 알파까지 더 붙어서. 그래서 투부정사부터 플러스 알파까지 몇 개의 덩어리가 된다? 하나의 덩어리가 된다. 오케이? 자, 이건 무슨 역할 하죠? 명사의 역할, 형용사의 역할, 부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이름이 부정사죠. 부정사라는 게 무슨 뜻? 정해진 게 없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까지만. 그 다음. 자, 동사의 ing 붙은 ing 폼이 있죠? ing 폼도 뭔가 자기 식구 데리고 나와서 요렇게 붙어서 몇 개의 덩어리 만듭니까?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고. 이름 많죠? 뭐 있어요? 동명사란 이름도 있고, 현재 분사란 이름도 있고, 그 다음에 분사, 구문 요 정도까지 갈 수도 있어요. 오케이? 각각의 영어 단어들이 다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명사처럼, 형용사처럼, 부사처럼도 사용되고 있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렇게 ed가 붙은 form, ed form이 있죠. 오케이? ed form은 무슨 역할 하죠? 우선은 과거 동사 역할 당연히 할 수 있죠. 오케이? 그리고 무슨 역할도 할 수 있어? 과거 분사의 역할도 할 수 있죠. 오케이. 과거 분사도 기본적으로 자기 식구 데리고 나와서 하나의 덩어리 만드는 게 기본이고, 얘네는 무슨 역할을 한다? 형용사의 역할이 기본이고, 경우에 따라서 부사의 역할까지도 합니다만, 얘는 주로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게 기본. 이때 ed form은 뭐가 아닌 거? 동사가 아닌 거.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요 5개인데, 영어 독해할 때 특히 한국 사람이라면 이 5개를 꼭 챙기면서 읽으셔야 돼요. 오케이. 이런 거죠. 우리가 스마트폰 이렇게 썼어요. 지금 마음이 아파요. 오늘 아침에 컴퓨터로 작업하고 있었는데 툭 쳤어. 제 핸드폰을. 바닥에 툭 떨어졌어요. 근데 되게 소리 안 나게 이쁘게 떨어졌어.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그냥 하던 걸 쳐야 되니까 막 치고 있다가 며칠 자고 딱 봤는데 액정이 나갔어요. 그래서 이런 예문이 나와요. 영어 선생님들 예문 하다 보면 항상 자기 생각하는 게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선배는 저랑 친한 선배인데 저번에 와이프 선물을 갖다 줬는데 그 와이프가 그거를 환불한 거야. 그래서 예문을 와이프가 내가 준 선물을 환불해 왔다 이런 걸 수업 시간에 쓰고 막 이럽니다. 딴 얘기 그만하고 자, 스마트폰이라고 있는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
됐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말 그대로 뭐만 알면 되는 거야? 단어만 알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오케이. 근데 a phone 이렇게 쓰고 in the box 이렇게 쓰면 이거 읽고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 여기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원칙은 좀 정하고 가자고.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의미가 어디로 뻗친다? 뒤에서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상자 안에 phone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러면 여기는 그냥 스마트폰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선 상자 안에 phone 이렇게 되는 거니까 덩어리 의미가 어디서 나온다? 뒤에서 앞으로 뻗치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그냥 직관적으로 읽으면서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실은. 오케이? 근데 그때까지도 특히 어려운 문장을 만나거나 좀 이상한 문장을 만났을 때 얘네들을 제대로 처리하려면 원래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정확히 좀 잡고 가는 게 맞겠더라. 오케이? 그럼 마찬가지로 that I bought 이렇게 쓰면 내가 구입한 phone 이렇게 되는 거고. 오늘 사야 돼. 마음이 아파. 자, 이렇게만 합시다. 자, 그 다음에 to 뭐 써볼까요? serve it 이렇게 쓰면 그것을 해결할 phone이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phone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뭐 뒤에 더 쓸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영어의 5가지 덩어리들인데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제대로 하시려면 이 5가지 덩어리들을 찾으면서 읽으셔야 되고 그 이유가 얘네는 의미가 어디서 어디로 뻗친다? 뒤에서 앞으로. 다 뒤에서 앞으로 뻗치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굳이 표시를 하면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럼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까지만 더 정리한 다음에 바로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의미의 흐름에 대한 얘기를 한 번만 더 드리면, 자, 의미가 흘러가요. 오케이. 지금 말씀드린 의미 덩어리 5개가 아니면 의미는 어디로 가는 게 원칙이다? 뒤로 흘러가는 게 원칙이다. 오케이. 그러면 말 그대로 이건 뭐만 알면 된다? 의미만 알면 되는 거야. 우리가 읽는 방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똑같이 가는 거니까. 근데 앞에 써 있는 의미 덩어리 5개일 경우에는 의미가 어디로 뻗친다? 앞으로 뻗친다. 오케이?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랑 일본이 영어 터플 점수가 높은 편에 속해요? 안 좋은 편에 속해요? 되게 안 좋습니다. 거의 꼴찌에 가까웠어. 요즘 좀 올라갔었어요. 우리나라랑 일본이. 심지어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낮아요. 물론 북한은 많이 안 보겠지, 토플 시험을.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북한은 뭐 논외로 하고 우리나라랑 일본이 좀 되게 낮아요. 왜 그래요? 우리나라랑 일본 사람들이 스마트하지 않나요?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하나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민족일걸? 전 세계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맨날 앉아서 책 보고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수가 낮아요. 낮을 수밖에 없는 게 사고 체계가 다른 건데 그 사고 체계가 이 5개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이 5개들을 제대로 챙기면서 읽으셔야 되는 거고 그냥 무작위로 계속 읽으려고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얘네의 의미 흐름들을 잘 보면서 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우리 보통 초등학교 때나 유치원 때 이런 거 배워요. 처음 만났을 때 하는 인사말. 어떻게 써요? 나이스 써도 되고 뭐 글래드 한번 써볼까요? 글래드 이렇게 쓰잖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은 좀 더 가면 당신을 만나서 반갑습니다잖아. 근데 당신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의미가 어디서 어디로 나오는 거야? 뒤에서 앞으로 나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해야 돼? 오케이. 그럼 내가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썼어요. 아이고. 그냥 glad people 썼으면 뭐 기쁜 사람들 끝이야. 이것만 있으면 영어를 배울 필요가 없는 건데 그냥 단어만 외우면 끝나는 건데 이렇게 써 있을 때 초등학교 때 비록 유치원 때 배우는 거지만 의미가 뒤에서 앞으로 나온다는 얘기를 별로 안 해주고 그냥 표현 자체를 암기하라고 하거든. 그게 맞긴 맞아요. 언어를 배울 때는 표현 자체를 그대로 암기해서 되는 건데 실제 우리가 그거 할 나이는 지났다고 이제. 그게 되는 나이는 아주 어렸을 때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한국어로 사고를 하는, 오케이? 우리 생각은 사고는 언어로 하는 거잖아. 한국어로 이미 언어를 거슬린다. 사고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국어와 영어의 차이점을 극복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 이 5개의 의미 덩어리를 꼭 찾으면서 의미를 어디로 앞으로 계속 전달시키면서 읽어주셔야 되는 거다. 하나만 더. 근데 이렇게 착하게 되면 참 좋겠지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좀 있긴 하다. 3개. 뭐 있었어요? 저번 전에 들어보는 형용사. 하나만 더. ing 폼도 형용사 역할 가능하니까. 하나만 더. ed 폼도 형용사 역할 가능하니까. 제가 ed 쓰고 이거 쓰는 건 ed인데 동사가 아닌 거니까 형용사 얘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요 3개는 사실상 의미가 어디로 뻗칠 수 있다? 앞으로 뻗칠 수도 있고 뒤로 뻗칠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얘네 다 형용사니까 어느 쪽으로 뻗치겠어요? 형용사가 원래 못 꾸며줘야 돼.
명사 꾸며줘야 되니까 가까운 명사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오케이? 까지만 좀 간단히 얘기를 하고